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감사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고, 8월 뉴스를 보면 정부 건보료와 피부양자 요건을 따질 때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만큼 건보료 납부 대상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건보료 부과를 미뤄왔는데 아직 사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친화 언론에서는 반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는 유튜버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폄하하고 있지만, 기사를 찾아보면은 주요 언론들 역시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를 반대하는 언론사 역시 사적연금 시장 참여자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보험사들에게 광고 수입을 얻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정리하면서 단순히 건보료를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같은 이분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큰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쪽의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건보료 부과를 하라는 감사원의 논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의 산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법의 소득의 범위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도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주택 등으로 5억 4천에서 9억 원 이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 조건에서 연금소득, 그 중에서도 사적 연금소득만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외되고 있는 사적 연금소득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그리고 연금계좌의 운용 수익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은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말하며, 운용수익은 이 두 계좌에서 나온 원금과 추가 납입금으로 인한 수익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은 말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소득세법에 보면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두 번째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인데, 1번은 IRP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이고, 2번의 경우는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았다가 60일 이내에 다시 연금계좌로 입금해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두 가지 경우 모두 IRP 내에 퇴직연금이 들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적연금과는 달리 공적연금인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령액의 50%의 6.99%를 건보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6.99%는 정률제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내는데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보시는 것처럼 매년 인상되어서 가입자의 소득액 대비 보험료 부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득의 건보료 납부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연금소득을 소득 인정 기준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입장은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사적연금 시장은 이미 커져서 연간 사적연금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13년에 3만 6천 명에서 20년에 52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금소득 지급액 또한 증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연금과 형평성을 저해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원 또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가 안 될 거라는 쪽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퇴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모두가 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서 퇴직
퇴직연금 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여러 공제를 제외하면 퇴직소득세는 보통 3% 이내인데요. 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10년 이내에는 3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모두가 일시불로 타간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건보료가 더 커야 가능합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을 종합을 해보면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보다 건보료를 더 높게 부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 5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주최로 열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도 연금으로 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는 것에 대해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탈 때 내는 퇴직소득세에는 근속연수공제나 환상급여 공제와 같은 공제를 축소해서 퇴직소득세를 높여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건보료를 부과하여도 연금으로 타는 혜택이 크도록 만들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적연금도 다른 수익과는 달리 연금의 50%만 반영하고 있고 이것도 30%에서 최근 높인 것을 감안하면 사적연금도 전체에게 대해서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적연금 시장이 붕괴할 거라고 단언하는 이런 주장은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퇴직금은 사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이기 때문에 연 1200만원 초과 시에 종합과세에서 퇴직원금이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퇴직금과 같은 종류의 분류과세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앞에 세 줄이 맞다고 가정을 해도 이 과세의 영역과 건보료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법에서 소득을 이 6가지로 규정을 했고 여기에 나오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20조의 3에 따른 연금소득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20조 3에 보면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의 세 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퇴직연금 또한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법에도 없는 퇴직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과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가 안 될 거라는 입장은 이걸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총선을 치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 논리를 퇴직연금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타는 것에 세제 혜택을 늘리고 일시금으로 받는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연금으로 타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낫다면은 퇴직연금 시장은 유지될 것이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던져진 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될 언론이 오히려 그럴 리 없다, 불가능하다, 가능성 없다는 말로 일축해서 국민들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적연금의 건보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예정이니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비과세 보험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안심도 무언가를 빨리 해야 할 거라는 급급한 마음이 아니라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대한 감시, 보험료 과잉 청구 문제 해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내가 낸 보험료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도 내가 낸 만큼의 정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작게는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에 대한 정부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 대응해서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에게 속지 않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세금에 대해 비전문가인 저의 판단과 생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